법정이 침묵에 잠기고 끔찍한 문자 메시지가 낭독되자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주인공의 삶을 파괴하려던 어머니의 치밀한 계획이 드러났고 거짓과 배신, 그리고 음모가 드러났습니다. 배심원단이 평결을 내리면서 정의는 실현되었고 한 가족의 어두운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정한 핵심은 한 아버지와 그의 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배신을 극복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한 삶을 재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아래 댓글로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편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요. 30세 미국인 주인공은 안정적이고 검소한 삶을 살며 사무직에 성실히 근무합니다. 최근 그는 자신의 소울메이트이자 더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등불이라고 믿었던 여성과 약혼했습니다. 그는 건전한 생활 방식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녀의 고집센 가족으로부터 미묘한 비판을 받습니다. 가족은 그의 검소한 수입을 장점이라기보다는 단점으로 여기는 듯했습니다. 약혼 축하 행사는 진심 어린 행사였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뒷마당에서 바비큐를 즐기는 자리였습니다. 저녁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 이면에는 가족들이 남편의 재정 상태에 대해 은근히 이야기하는 것이 남아 앞으로 겪을 수 있는 갈등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여전히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두 사람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의 기쁨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이전 관계에서 얻은 6살 난 딸 릴리가 있습니다. 밝고 호기심 많은 아이입니다. 릴리는 그의 자랑이자 기쁨이며 처음부터 그는 릴리에 대한 모든 양육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약혼녀는 릴리를 따뜻하게 껴안는 듯 보였고 이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그의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하는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에게 약혼녀와 릴리의 관계는 조화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의 신호였지만 그 미래는 곧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험대에 오를 것이었습니다. 조용한 일요일 아침, 주인공의 약혼녀가 갑자기 그에게 맞섰습니다. 분노에 떨리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가 다른 여자와 함께 식당에서 나오는 흐릿하고 어두운 사진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멀리서 찍은 이 사진들은 그 주 초에 있었던 업무 회의 후 동료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의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거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녀가 그에게 사진을 내밀며 물었다. 그녀의 어조는 차가웠고 눈빛은 비난으로 날카로웠다. 깜짝 놀란 그는 재빨리 상황을 설명했다. 사진 속 여자는 그의 사무실 동료, 마케팅 전략가였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다가올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났던 여자였다. 그는 심지어 그녀에게 이메일과 일정을 보여주며 만남의 목적을 증명하려 했지만 약혼녀는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내가 멍청하다고 생각해?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며 쏘아붙였다. 그 순진한 행동으로 날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 그의 차분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 그녀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신뢰를 저버리고 이중생활을 한다고 비난했다. 그의 말은 특히 과거의 가족들이 그에게 했던 비판적인 말과 닮아 있어 더욱 가슴 아팠다. 우리 엄마 말이 맞아. 그녀가 도끼가 깃든 목소리로 낮게 말했다. 넌 착한 척하는 하급 사기꾼일 뿐이야. 그녀가 그의 말을 믿지 않자 그는 어리둥절해졌다. 그는 그녀에게 동료의 연락처를 보여주고 전화해서 이야기를 확인해 보라고까지 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그녀가 제게 진실을 말해줄 것 같아요. 그녀는 비꼬는 투로 쏘아붙였다. 말투는 점점 더 격렬해졌고 그녀의 비난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거세졌다. 주인공은 가족들이 예전에 가졌던 비난의 무게가 자신에게 와닿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항상 그의 의도와 재정 상태를 의심하며 회의적이었다. 이제 그 의심의 씨앗은 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진들 때문에 불신으로 싹튼 듯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증거를 제시하더라도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근거 없는 비난뿐 아니라 그녀의 말 속에 담긴 독설이었다. 한때 친절하고 다정하다고 생각했던 약혼녀는 이제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따스함은 차갑고 적대적인 감정으로 바뀌었다. 그에 대한 그녀의 의심은 한동안 골마 있었고 표면으로 드러날 변명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지치고 상심한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물러나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해보라고 했다. 왜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을 그렇게 사소한 일에 걸겠어요. 그가 간청했지만 그의 말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에 대한 그녀의 신뢰는 이미 산산이 조각났다. 그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불안감과 가족의 부정적인 영향 때문이었다.
대치는 그녀가 문을 쾅 닫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으로 끝났다. 주인공은 멍하니 앉아 두 사람의 관계의 기반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약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씨름했다. 그 비난은 그의 회복력과 정직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딸에 대한 사랑을 시험하는 끔찍한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와 약혼녀 사이에 벌어진 말다툼은 6살 딸 릴리에게까지 들릴 만큼 시끄러웠습니다. 릴리는 방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집안의 긴장감이 감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릴리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다가갔습니다. 작은 체구의 릴리는 구석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크고 순진한 그녀의 눈은 새어머니의 화난 말을 들으며 느낀 혼란을 드러냈습니다. 말다툼이 잠시 멈췄을 때 릴리가 머뭇거리며 앞으로 나섰다. 아빠, 릴리는 작은 목소리로 두 어른의 주의를 끌며 물었다. 그렇게 화가 났어요. 아빠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어요. 릴리의 질문에는 두려움이 묻어났다. 마치 이 갈등이 아버지가 항상 그녀에게 마련해준 안전한 세상을 위협하는 것처럼. 주인공은 즉시 누그러져 릴리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자기야, 그냥 어른들이 오해한 것뿐이야. 그는 부드럽게 말하며 릴리를 안심시키는 포옹을 했다. 넌 아무 잘못도 없고 다 괜찮을 거야. 그의 약혼녀는 잠시 침묵 속에 팔짱을 끼고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핸드백을 챙겨나가자 릴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날 저녁 내내 집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 몇 시간 후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주인공이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리고 약혼녀의 아버지와 형들이 분노에 일그러진 얼굴로 들이닥쳤다. 어떻게 감히 내 딸을 모욕하는 거냐? 아버지가 고함치며 손가락질했다. 주인공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차릴 틈도 없이 형제 중 한 명이 그를 벽에 세게 밀어붙였다. 우린 널 믿었는데 넌 그 여자를 속였어. 다른 오빠가 으르렁거리며 주먹을 날렸고 그 주먹은 주인공의 턱에 정확히 명중했다. 거실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릴리는 갑작스러운 폭력에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아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소리쳤다. 주인공이 자신을 방어하려 했으며 제발 제 딸 앞에서는 안 돼요. 라고 애원하는 동안에도 폭행은 계속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그의 말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그를 땅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비난과 모욕을 퍼부으며 발로 차버렸다. 마침내 공격이 끝나자 남자들은 떠나며 가족에게서 떨어지라고 경고했다. 피투성이의 멍투성이가 된 주인공은 힘겹게 일어섰고 온몸은 매질에 쑤셔왔다. 그의 첫 생각은 릴리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릴리의 방으로 가서 살며시 문을 두드렸다. 릴리, 나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제 괜찮아. 다 갔으니까. 잠시 후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눈물로 얼룩진 릴리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 피가 흐르고 파래멍이 든 것을 보자 릴리의 눈은 공포에 질려 커졌다. 아빠, 다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다. 괜찮아. 얘야. 그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며 안심시켰다. 이제 다 끝났고 넌 안전해. 중요한 건 그것뿐이야. 다음 날 아침 그의 약혼녀가 돌아왔다. 하지만 사과도 화해하려는 시도도 없이 문간에 서 있는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냉담했다. 이건 안 될 거야. 그녀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이제 끝났어. 다시는 나나 내 가족에게 가까이 오지 마. 주인공은 실망과 슬픔으로 마음이 무거워진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때 그는 그녀가 평생을 함께할 여자, 릴리에게 사랑 가득한 가정을 꾸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불신과 가족의 악순환이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을 파괴하도록 내버려둔 누군가를 보게 되었다. 그녀가 떠나려고 돌아서자 릴리가 그의 손을 꼭 잡고 그의 뒤에 나타났다. 아빠, 얘가 떠나는 거예요. 릴리가 눈물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릴리의 눈물 어린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 때문에 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래, 얘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우리는 릴리뿐이야. 릴리는 이해하려 애썼다. 난 릴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 그녀가 속삭였다. 주인공은 심호흡을 하며 적절한 말을 찾으려 했었다. 때로는 사람들이 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 그가 부드럽게 설명했다. 내 잘못도 아니고 그녀가 널 신경 쓰지 않아서도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집중해야 해. 알았지? 너와 나. 릴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우리 둘뿐이야.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되뇌었다. 약혼녀가 그들의 삶에서 떠나자
주인공은 고통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누군가를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릴리에게 아직 얼마나 많은 것이 남아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힘이자 삶의 목적이었고 그의 삶에서 변함없는 사랑의 원천이었다.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겠다고. 폭행 다음날 아침, 멍들고 쓰라린 몸으로 주인공은 욕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폭행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보랏빛과 푸른빛 멍, 입술에 베인 상처, 그리고 광대뼈 주변의 부기까지. 온몸이 쑤셨지만 그를 가장 짓누른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다. 폭력이 펼쳐지는 순간 릴리가 공포에 질려 울부짖던 기억이었다. 그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뿐 아니라 릴리를 위해서도. 친한 친구이자 변호사인 그의 격려에 힘입어 그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전날 밤 찍은 부상 사진과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고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이유 없는 폭행에 경악했고 그의 진술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수사에 착수할 것이며 그의 부상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고서에 서명하면서 그는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적어도 정의가 그 과정을 밟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릴리는 그 사건들의 여파를 몸소 느꼈다. 더 이상 밝고 활기찬 릴리의 모습은 아니었다. 오히려 조용하고 내성적인 릴리는 아버지가 가까이 있을 때마다 꼭 달라붙었다. 장난감은 피하고 소파에 웅크리고 몇 시간이고 텔레비전만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과 혼란으로 흐릿해진 듯했다. 어느 날 저녁, 침실에 함께 앉아있던 릴리는 마침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털어놓았다. 아빠, 그녀는 속삭임보다 약간 낮은 목소리로 머뭇거리며 말했다. 왜 아빠를 다치게 했어요? 우리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릴리의 말에 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침착한 목소리로 릴리를 안심시키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얘야, 사람들은 가끔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 그가 그녀를 꼭 껴안으며 설명했다. 그들이 한 일은 잘못되었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 거야.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야. 알았지? 내가 우리 안전을 지킬 거고 항상 널 지켜줄 거야. 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돌아오면 어쩌지? 하고 물었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에 휘둥그레졌다. 그럴 리가 없어.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약속할게. 경찰이 우리를 돕고 있고 널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걸 할게.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릴리에게 정상적인 감정을 느끼게 해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다. 공원에 산책을 데려가고 좋아하는 게임을 해주고 잠자리에서 동화를 더 읽어주는 등. 릴리는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만 불안한 기색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가끔 릴리는 정말 안전한지 물었고 그때마다 그는 같은 약속으로 릴리를 안심시켰다. 릴리, 내가 널 지켜줄게.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거야. 이 시련은 두 사람 모두를 뒤흔들었지만 주인공은 함께 맞서 싸운다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릴리에 대한 사랑과 그녀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선사하겠다는 그의 결의가 그의 행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경찰에 신고한 지 몇 주 후 주인공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자신을 전 약혼녀의 먼 친척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촌인 그녀는 늘 집안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사촌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만날 수 있을까요? 호기심이 가득했지만 조심스러웠던 주인공은 마을의 작은 식당에서 그를 만나기로 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사촌은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누군가가 엿들을까봐 걱정하는 듯 어깨 너머로 시선을 돌렸다. 저는 개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에게 한 짓은 옳지 않았고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촌은 충격적인 진실을 밝혔습니다. 주인공의 전 약혼녀가 혼자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모든 계략을 꾸몄습니다. 처음부터 두 사람의 관계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녀는 누군가를 고용하여 주인공의 모호한 사진을 찍게 하고 불륜설을 퍼뜨려 약혼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미묘한 조작과 심어진 의심과 더불어 그 사진들은 그녀의 딸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딸은 항상 통제적이었어요. 사촌이 인정했다. 딸이 자기 생각에 부족해 보이는 사람과 결혼하는 걸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그는 테이블 위로 USB 드라이브를 건넸다.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가 설명했다. 그녀와 그녀가 고용한 사람 사이의 메시지들이었다.
사진, 소문, 온갖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그녀는 그저 당신을 사진에서 빼고 싶어 했을 뿐이에요. 주인공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차를 응시했다. 분노와 복수심이 뒤섞인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 뒤섞였다. 그는 사촌이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 나선 데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날 저녁, 그는 USB 드라이브에 담긴 메시지를 다시 살펴보았다. 메시지는 참혹했다. 사진작가를 고용하는 것부터 딸에게 관계를 끝내라고 부추기는 것까지 어머니의 계획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기록한 대화였다. 그를 무가치하고 짐스럽다고 묘사하는 메시지에서 어머니의 경멸은 여실히 드러났다. 읽기는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결백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기도 했다. 다음 날 그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변호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일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그의 폭행 사건을 담당하던 형사들도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조작과 음모에 깊이 뿌리박혀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USB에 담긴 메시지는 폭행을 넘어 범죄 공모로까지 번진 새로운 사건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전 약혼녀의 어머니를 공모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야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에 휩싸인 비극적인 오해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계획적인 음모로 드러났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길었지만 주인공은 새로운 힘을 느꼈습니다.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고 그와 릴리의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기회도 찾아왔다. 실연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정의가 눈앞에 다가온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경찰이 새로운 혐의를 발표한 지 며칠 후 주인공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그의 전화가 울렸는데 놀랍게도 전 약혼자의 아버지였다. 평소에는 거칠고 권위적인 그 노인의 목소리는 이제 더 부드러워져 마치 애원하는 듯했다.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죄송해요. 그는 어색하게 말을 더듬으며 말을 시작했다. 일이 너무 커졌어요. 그냥 다 잊어버리면 안 될까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럴 뻔했잖아요. 주인공은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그의 좌절감은 표면 아래 끓어오르고 있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가 대답했다. 당신네 가족이 제 집에서 저를 공격했습니다. 제 딸이 겁에 질렸고 증거를 보면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의 확고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전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 약혼녀는 눈물 어린 메시지를 보내며 사과와 변명을 오갔습니다. 엄마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랐어요. 한 메시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조종했고 저는 엄마의 거짓말을 믿을 만큼 어리석었어요. 제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또 다른 메시지는 더 절박했다. 우리 정말 행복했잖아요. 그냥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까요?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뭐든지 할게. 하지만 그녀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다. 주인공은 한때 완전히 깨진 신뢰가 사과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다른 문자에 답장하던 중 대화의 일부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그녀가 돌아오나요? 그녀가 망설이며 물었다. 그녀의 커다란 눈은 그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그녀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아니, 애야. 그녀는 우리에게 상처 주는 선택을 했어. 누군가 그렇게 신뢰를 저버리면 상황을 바로잡는 건 쉽지 않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알았지? 우리는 잘 지낼 거야. 우리 둘만 있으면. 릴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는 그녀의 표정에 슬픔이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꽉 껴안으며 다시는 누구도 그들의 삶을 방해하게 두지 않겠다고 조용히 다짐했다. 다음 날 전 약혼자 가족의 또 다른 친척이 그에게 다가왔다. 약혼 파티 때 거침없이 말했던 사촌이었다. 이번에는 사과하는 듯한 어조보다는 거래적인 어조가 더 강했다. 우리 가족끼리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었지. 사촌이 카페에서 만나던 중 테이블 위로 수표를 건네주며 말했다. 고발을 취하하고 이 일을 그냥 넘어가면 우리가 내 치료비를 부담해주고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약간의 추가 비용도 더해줄게. 주인공은 수표를 눈길도 주지 않고 밀어넣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책임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저지른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행위였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어야 합니다. 사촌의 표정이 굳어졌다. 너 좀 무리하잖아. 그들은 중얼거렸다. 하지만 주인공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버텼다. 가족의 압박이 계속되었지만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들뿐 아니라 릴리에게도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힘들더라도 옳은 일을 위해 맞서는 것이 언제나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릴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릴리의 타고난 호기심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뒤흔든 사건들은 여전히 릴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지만 릴리는 두려움에 휩싸이는 대신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부엌 식탁에 앉아 색칠을 하고 있을 때 릴리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아빠, 왜 저들이 아빠를 다치게 했어요? 아빠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녀의 질문은 간단하면서도 심오해서 주인공에게 6살짜리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황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설령 옳지 않더라도요. 그가 부드럽게 설명했다. 일어난 일은 공평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규칙과 법을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 다치면 릴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래서 경찰에 말하는 거군요? 공평하게 처리하려고요. 라고 물었다. 맞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나쁜 일이 생기면 스스로를 위해 나서야 해요. 항상 쉬운 건 아니지만 진실을 말하고 옳은 일을 위해 나서는 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요. 슈퍼히어로 같은 거요. 그녀가 눈을 살짝 반짝이며 물었다. 슈퍼히어로 같은 거죠. 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초능력 대신 용기와 정직함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죠. 릴리는 공정함, 진실, 정의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던지며 그들의 대화는 저녁 시간의 규칙적인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두 사람 모두에게 성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릴리는 자존감의 중요성을 배우고 주인공은 삶의 복잡한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 새로운 목적의식을 찾았습니다. 한편 법적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집한 증거들, 특히 도청된 메시지가 담긴 USB 드라이브는 그의 전 약혼녀 가족에게 불리한 강력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몇 주간의 준비 끝에 마침내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와 오빠들은 폭행 혐의로 가중 폭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인공의 부상 사진과 함께 직접 나선 사촌의 증언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전 약혼자의 어머니의 역할이었다. 그녀가 고용한 공범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그녀가 음모를 꾸몄다는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약혼을 방해하려는 그녀의 계획과 주인공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은 문자 메시지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경찰은 그녀를 공모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고 이는 심각한 법적 처벌을 초래했다.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그 가족이 잘 알려진 작은 마을 전체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릴리를 보호하고 그녀가 후폭풍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고된 과정이었지만 정의가 구현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릴리의 강인함과 호기심은 그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공정, 진실, 정의라는 복잡한 개념들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는 왜 그토록 자신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 애썼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삶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진실을 위해 싸우는 것이 언제나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법정은 기대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주인공은 증인석에 앉아 긴장은 풀렸지만 곧 증언할 사건들을 머릿속으로 되짚어보고 있었다. 검찰은 지체 없이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다. 선서하의 증언을 시작하며 그는 폭행이 있던 날 밤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기억의 무게가 모든 말 속에 깃들어 있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약혼자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집에 들이닥친 순간 그들이 분노에 차 비난하는 모습, 폭행을 당한 모습, 그리고 방에 숨어있던 릴리의 눈에 비친 두려움까지. 그는 그 후유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멍과 두려움, 그리고 딸의 안정감에 미친 영향까지. 배심원들은 그의 증언에 귀 기울였고 그의 증언의 심각성을 깊이 이해한 듯 침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사는 물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폭행 직후 촬영된 그의 부상 사진,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진료 기록, 그리고 폭력 사건을 기록한 경찰 보고서였습니다. 다음으로
USB 드라이브에서 회수된 메시지를 제시하며 공모 의혹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전 약혼자의 어머니와 공범 사이의 문자 메시지 교환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검사는 어머니가 약혼을 방해하려는 계획을 노골적으로 언급한 발췌문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상황을 악화시켜 줘야겠어. 이번 일은 그가 충분히 좋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거야. 와 같은 표현은 그녀의 악의적인 의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증거를 제시했던 사촌이 증인석에 섰을 때였습니다. 그는 가족의 조종과 통제 역사에 대해 증언하며 어머니가 딸의 관계를 어떻게 항상 좌지우지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음모를 하나로 엮어 가족의 계획적인 행동에 대한 의심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사건을 다르게 묘사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폭행이 오해, 즉 가족 간의 사랑과 걱정에 의한 과잉 반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약혼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보호적인 인물로 묘사하려 했습니다. 음모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호소에 의존하며 어머니의 행동은 두려움과 아이를 보호하려는 욕망에 이끌린 잘못된 부모의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배심원단의 동정을 얻기 위해 어머니를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열정적인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주장을 재빨리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메시지의 냉정하고 계산된 어조를 강조하며 음모가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몇 주에 걸쳐 계획된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의 상세한 시간적 흐름과 부인할 수 없는 사전 계획의 증거가 결합되면서 변호인의 진술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며칠간의 증언, 반대 신문, 그리고 최종 변론 끝에 사건은 배심원단에게 회부되었습니다. 평결이 낭독되는 동안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은 가중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심원단은 그들의 폭력에 대한 증거와 주인공과 그의 딸에게 미친 영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계획적이었고 폭행의 심각성까지 더해져 관용의 여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스스로의 심판에 직면했습니다. 배심원단은 그녀의 공모 혐의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녀가 전달한 메시지와 너무나 강력해서 외면할 수 없었던 계획이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곧이어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는 폭행 가담으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은 달랐지만 그들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분명히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한편 어머니는 공모 가담으로 인해 엄청난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고령과 전과 없음으로 징역형은 면했지만 무거운 벌금형, 의무 사회봉사, 그리고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의 평판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고 지역 사회 내 그녀의 사회적 지위는 무너졌습니다. 주인공에게 판결과 선고는 깊은 마무리를 가져다 주었다. 정의가 실현된 것이다. 그 자신뿐 아니라 악의적인 행위의 십자포화 속에 갇힌 릴리에게도. 과정은 고단했지만 그 결과는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진실을 위해 싸우겠다는 그의 결심을 증명해 주었다. 그날 법정을 나서면서 그는 릴리의 손을 잡고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끝났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드디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어. 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얼굴에는 안도감과 이해심이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싸워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들은 함께 햇빛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배신과 상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삶을 재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았지만 정의가 그들 편에 섰기에 그들은 새로운 힘과 희망으로 맞서 나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정의가 실현된 후에도 주인공의 전 약혼자는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간절한 사과와 눈물 어린 화해의 시도를 오갔습니다. 엄마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녀는 한 메시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저는 조종당했어요. 제가 틀렸어요. 제발 제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처음에는 릴리와 그들의 치유 과정에 집중하며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릴리의 끈질긴 태도가 반복적인 전화와 그의 직장 방문으로 이어지자 그는 상황을 직접 해결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릴리를 공공장소에서 만나기로 하고 믿을 수 있는 친구를 증인으로 데려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카페에서 그녀 맞은편에 앉아 그녀가 다시 한번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려고 애쓰는 것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어머니를 비난했다. 무서웠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지만 사랑해요. 항상 그랬어요. 그는 침착하면서도 단호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에 관한 게 아니라 신뢰와 존중에 관한 겁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저에 대한 거짓말을 믿었고, 당신 가족의 의견과 조작으로 우리가 가졌던 것을 파괴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와 함께 있던 릴리가 앞으로 나서 아버지 옆에 섰다. 릴리는 한때 새어머니가 되겠다고 약속했던 그 여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필요 없어. 릴리가 차분하고 힘차게 말했다. 그녀의 작은 목소리에는 놀랄 만큼 무게감이 느껴졌다. 그녀의 말에 전 약혼자는 말문이 막혔고 대화는 곧 끝났다. 카페를 나서면서 주인공은 깊은 마무리감을 느꼈다. 그는 화해보다 자존감을 택했고 릴리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굳건히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다. 법정 공방을 겪으면서 주인공은 두 사람의 삶을 재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릴리에게 안정적이고 따뜻한 환경을 조성하여 과거의 트라우마가 미래를 좌우하지 않도록 헌신했습니다. 미술 수업부터 주말 하이킹까지 릴리에게 새로운 활동을 소개해 자신감을 되찾고 기쁨을 되찾도록 도왔습니다. 릴리의 회복력에 그는 감탄했습니다. 시련에 깊이 영향을 받았지만 새로운 열정으로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강인함은 빛을 발했습니다. 릴리는 종종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며 아빠,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어요. 그래서 아빠는 영웅이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릴리의 말은 그에게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변호사, 친구들, 심지어 진실을 밝혀준 친척의 지지는 그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의와 마무리를 이루는 데 있어 두 사람의 역할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는 신중하고 명확하게 관계에 접근하고 무엇보다 신뢰와 존중을 우선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는 진정한 사랑은 그러한 토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보다 못한 것에는 절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릴리의 강인함과 성숙함은 매일 그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희망을 품고 새로운 장을 맞이했습니다. 사랑, 신뢰, 그리고 회복력으로 가득 찬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굳은 결의였습니다. 그들이 견뎌낸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경험은 아버지와 딸 사이에 깨지지 않는 유대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유대감은 앞으로 닥칠 어떤 일에도 그들을 이끌어 줄 것이었습니다.